나사, FBI, CIA 이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비슷할 겁니다. 극도로 높은 진입 장벽, 세계 최정 상급 인재들이 모인다는 곳, 일반인에게는 결코 쉽게 열리지 않는 베일에 쌓인 무대.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곳에 한국인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저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경제 발전으로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나사나 FBI, CIA 같은 주요 기관에서 한국인이 활약할 수 있다고? 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경쟁을 뚫은 걸까? 호기심은 곧 의문으로 이어졌고 의문은 또 다른 궁금증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편의 글을 기획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건 그냥 한국인 대단하네 하고 끝날 얘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만 정리하기엔 이 사람들이 걸어온 여정에 깃든 치열함과 진정성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한국인의 국뽕서사에 편승해서 주목을 받은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고유한 노력과 역량을 발휘해 세계 무대에 안착한 말 그대로 발굴된 재원들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쳤으며 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다소 학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인물들의 삶이 녹아있는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흥미롭고 감동적이라 믿습니다. 적당히 윤색된 미담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성취인데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좌절과 극복의 순간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훨씬 입체적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나사, FBI, CIA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기관들이 지닌 상징성 때문입니다. 나사는 우주개발과 항공기술의 정점에서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죠. FBI는 범죄 테러와 맞서며 미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기관 중에서도 핵심이자 상징성이 큰 조직입니다. CIA는 어떻습니까?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스파이와 정보전의 본산이라고 불리죠. 이처럼 흔히들 최고의 엘리트가 모인다는 기관마다 한국계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저로 하여금 이건 좀 더 파고들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주인공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떠들어대기만 하면 그저 자기만족적인 국뽕 콘텐츠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과거를 마주했으며 어떤 계기로 해외에 진출했는지 어떤 철학을 지녔는지를 토대로 개개인의 여정을 조명하려 해요. 사람을 모르면 국가를 알 수 없고 국가를 모르면 그들의 진짜 실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바로 이 문제의식이 제가 이번 글을 기획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한국인, 참 대단한 애가 아니라 이 현상 뒤에 깔린 맥락을 함께 파악하고 싶다는 것. 차근차근 살펴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엔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았던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세계적 인재를 배출하게 됐는지, 그 내면에 어떤 문화와 교육, 혹은 사회 구조가 자리하는지 등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나 통찰을 얻을 수도 있겠죠.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에서부터 CIA 정보 분석가, FBI의 수사관이나 요원 등 이름만 들어도 엘리트 중 엘리트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들이지만 정작 그들의 출발점은 의외로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저런 자리에 오르다니라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곧 그들이 겪은 좌절과 노력을 듣다 보면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아, 이건 운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나사, FBI, CIA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인물들이란 주제로도 그 뒤에 감춰진 인생사로도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혹시 보다가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모를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탐구해보고 싶거든요.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제가 처음부터 이런 화려한 무대의 인물들을 파고들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 주전공은 국제관계와 다문화 교육이었고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은 뒤 국내외 여러 기관을 오가며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 무대에서의 인적 자원 성장에 대해 연구해왔죠.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나라가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거나 그 나라 출신 인재가 해외 최고 기관에 스며드는 현상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소재였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좀 더 친근하게 헨리 리처드슨 교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찾다 보면 생각보다 해외 언론에서 한국계 인물들의 성취를 다루는 기사가 꽤 있었어요. 물론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짧게 세미나에서 발표할 만한 주제겠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국의 한 학교에서 나사 관련 세션을 참관하던 중 존니 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전직 해군 특수부대원, 하버드 의사,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였던 전설적인 인물 말이죠. 발표를 들으며 저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더 깊이 파볼 거리다.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야. 그 뒤로 한국인이 CIA에 있다거나 FBI 요원 중에도 한국계가 꽤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CIA, FBI는 특성상 상세 정보가 거의 비공개이니 학술 자료로서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여러 국제 포럼이나 전문 저널에서 스치듯 발견되는 이름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앤드류 김이라는 인물은 CIA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이끌었다고 알려졌고 FBI 쪽에서도 사이버 보안 부문에 한국계 요원들이 활동 중이라는 말이 오갔죠. 학술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사례가 일종의 글로벌 탤런트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재가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찾아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제게는 이 현상이 조금 더 인간적 스토리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적을 넘어 어디든 도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가 저를 비롯해 수많은 젊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거든요. 게다가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힘겹게 출발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에서 인정받고 있다면 그 과정 안에는 분명 작은 실패와 성공, 방황과 집념 같은 인간 드라마가 얽혀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제 전문 분야와 접목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국제관계나 다문화라는 틀 안에서 이들을 조망하면 아마도 그들이 어떻게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어떤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었는지 포착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시작했고 점차 존니 킴, 앤드류 김,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여러 FBI 사례들을 조금씩 파악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발로 뛰어 모은 사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왜 이들이 그곳에서 활약하게 되었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는지, 저는 이 질문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나사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누구에게나 인류의 꿈과 과학기술의 정점이라는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처음 존니 킴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경력의 소유자가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죠. 전직 미 해군 특수부대 내이비실 요원, 하버드 의대 응급의학 전문의, 그리고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라니 솔직히 말해서 그 어느 하나만 해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소원이거나 꿈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요? 처음에는 이분이 정말 한국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실 서구권 언론에서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이력이라는 톤으로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미 정부나 나사 공식 발표 자료를 뒤져보니 존니 킴은 부모가 한국 출신 이민자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무조건 순탄한 길만 걸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 생존을 고민해야 했기에 군에 입대해 자신을 단련했던 배경이 있다는 언급이 곳곳에서 보이더군요. 네이비실 시절이 끝나고 하버드 의대에 진학해 응급의학을 전공했다는 사실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한 열망이 군 시절부터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죠. 공격특수부대와 치유의사라는 극단적 이미지가 한 인물 안에 공존한다니 이 자체가 스토리텔링 그 이상입니다. 나아가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발된 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는 동기가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나사 내부 인사와 교류하는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존 니 킴은 훈련 과정에서 매우 성실하고 겸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자인 제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 모든 여정이 순전히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린 시절 받은 교육, 군 복무 중 만난 멘토, 하버드 의대 시절의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뒷받침되었다고 하죠. 특히 한국 이민자 부모 특유의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내야 한다는 가치관이 군에서의 극한 훈련과 의학 공부를 동시에 해낼 수 있게 한 정신적 토대가 된 것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이 이야기의 감동 포인트는 단지 신기하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계 우주비행사 후보라는 타이틀에 혹해 바라보면 아무래도 엄청난 영웅담처럼 들리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정 불화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늘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달려간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언젠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거죠. 더 나아가 나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인종문화 배경을 가진 과학자와 우주비행사를 확보하는 것은 조직 역량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존 니 킴을 비롯해 여러 한국계, 아시아계 연구자들이 나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우주개발이 지닌 인류 공동의 도전이라는 의미가 더욱 공고해지는 셈이니까요. 결국 한국인의 우주적 도전은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이민자 성공담을 넘어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량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존 니 킴의 사례를 통해 그것을 절실히 느꼈고 이 감동이야말로 제가 이 연구와 이야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주제처럼 보이는 FBI와 CIA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물론 이쪽도 만만치 않은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존 니 킴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제 호기심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이렇게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한국계 인물이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CIA와 FBI 같은 보안기관에서도 한국인 혹은 한국계가 활동한다는 언급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워낙 기밀사항이 많다 보니 구체적인 이름과 경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러나 간간히 공개된 언론 보도나 전문가 인터뷰에서 앤드류 킴 같은 인물이 CIA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맡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역시 한국계였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대부분 베일에 쌓여 있지만 미국 내 안보정보 분야에서 한국계가 맡은 임무 중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을 담당해온 것으로 추정되죠. FB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수사나 테러 예방을 전담하는 요원들 중 한국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 오가지만 특성상 신상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안기관과 같은 극도로 폐쇄적인 환경에서조차 한국계 인물이 소수나마 존재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건 그 자체로 국가대표급 엘리트가 선발되는 최전선에 한국인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으로만 치부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우수 인력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 인재를 배출하는 국가가 되어 있다는 현실이죠. 예전처럼 똑똑한 사람은 죄다 서구권에서만 나온다는 인식은 옛말이 됐고 한국인들도 충분히 그 기준을 충족하거나 뛰어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반기문이나 김용, 강경화, 이영애의 존재 역시 주목받습니다. 반기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UN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전 세계 외교 무대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영어를 거의 접해본 적이 없을 만큼 시골 출신이었음에도 성실함과 외교 감각을 키워 유엔을 이끄는 상징적 위치에 오른 사례입니다. 김용 역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은행 총재로 일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의료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목받았는데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는 이력뿐 아니라 환자를 실제로 살피고 돕는 현장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큰 강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강경화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을 거쳐 한국 외교부 장관까지 역임하며 한때 유리천장으로 불리던 영역을 스스로 깼고
이영애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WHO, UNESCO 같은 국제기구 현장에서 백신 문화유산 보호 등 분야별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한국의 역할을 한층 넓혔습니다. UN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외교부 장관, WHO나 UNESCO의 프로젝트 리더 등 직책은 달라도 공통점은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이 과거에는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주과학보안 외교보건 등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한다는 사실은 해외에도 강력한 반전 스토리로 다가갑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은 제조업에만 강하다라든지 수학 성적이 좋다 같은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층 폭넓은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 배경에는 탄탄한 교육제도와 치열한 경쟁 문화, 그리고 해외 진출 후에도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이 결합된 결과가 자리에 있습니다. 결코 순탄치 않았을 과정을 버텨온 작은 성취들이 모여 이처럼 확실한 변화를 일궈냈다는 사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을 끊임없이 감동시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나사에서 출발한 관심이 보안기관,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로 확장되면서 제 연구 주제 역시 점차 폭넓은 방향으로 변모해갔습니다. 한국계 인재들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며 그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한두 사람의 특별한 천재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다층적 교육 시스템, 문화적 배경, 그리고 본인들의 끈기와 목표의식이 결합하여 일군산물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활약상이 단순히 잘 산다거나 교육을 잘 받았다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과 문화를 넘나드는 치열한 도전 정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 입지를 확보해왔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유엔이나 세계은행, WHO 등에서 각각의 직책을 맡아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한국이 한때 국제원조의 수혜국에서 이제는 기여국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외에서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어떻게 이토록 빠른 성장과 역량 발휘가 가능했나라는 반문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 대답 속에 진정한 감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열악함이 오히려 큰 원동력이 되었고 그 에너지가 교육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일궈낸 결과가 지금의 활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가 국적을 초월해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의 또 다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울림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단지 감탄이나 자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영감을 던져줍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국경과 문화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도전의 가치와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의 목표가 크지 않아 보일지라도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은 결국 더 큰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그들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에 감동을 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감동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 시 감동 공감